일단 걔네가 마지막으로 갖고 오니까 저희가 이제 처리해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제가 안을 드렸어요. 중화자, 경화자를 나눠서 경화자에 대해서는 작업자가 다 묻더니 작업자를 주민이 접수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부처리를 하게 해달라. 근데 작업자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작업자에 대해서 저희 조창희 차장님께서 그 시공사 AS반은 한 달 오버랩 시켜갖고 이번 증가하는 것처럼 하시겠다. 그러면 좀 빨라질거다 기대하시라고 하셨는데 기대하면 그냥 작업자도 일주일 안 나왔던 사람이 일단은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지금 당황스러워요.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입주 부분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옆에 벽체가 이렇게 거의 뭐 볼록하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것도 좀 수리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중화자는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경화자도 못 처리하는데 작업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작업자도 작업자지만 시공사 직원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시공사들이 입주 기간 동안에 기존 팀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팀들이 AS팀이 본격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대우조선해양은 AS팀하고 AS팀보다는 일단은 기존 인원이 지금 건축 4명하고 설계팀은 총 6명에 지금 공무팀 3명, 4명 해가지고 총 10명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입주기까지가 아니고 8월 말, 플러스 한 6개월까지 남아있고요. 그 인원을 지금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AS팀을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AS팀을 잡아놓고 본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우조선의 그 게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AS팀 투입한 것보다는 기존의 인력들이 나와서 AS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인원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인원이 그대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8월 말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명 한 명이 좀 빠지겠죠. 총 6명이 이제 공사팀 6명인데 지원팀은 뭐 생각하지 말고 6명 중에서 올 12월까지 한 명씩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AS는 별도로 추가로 투입한다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공 문제는 지금 이 인원들이 기능공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AS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작업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업자? 제가 방금 엎으셨는데 그 검사라는 게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기능처리 과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한데 검사들이 특성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한 명이 500가지 깔고 800가지 깔고 뭐 1000가지 깔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능처리과는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게 없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 최소한 현장에 몹시를 몹실, 말은 말을 계속 하면은 계속 탐구를 해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제가 한 달 전에 또 아직도 접수한 게 저기 화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왜 AS 센터 접수 시간 1시간 단축이 됐어요? 5시간이요. 예? AS 접수 시간이 1시간 단축됐어요.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저희 환자 접수 처리 받잖아요. 그걸 공중들로 다 불가하는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뭐 그렇게 와 오신지 모르는 저희 아무리 빨라도 입주하면 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 기간 시간이 때문에 은행 보시면 돼요. 은행도 4시 반이면 딱 되니 9시까지 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불편하면 저희가 뭐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문제가 사람이 절반 들어왔어요. 절반 들어왔는데 손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또 벌어지냐면은 내일부터 저도 입주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가보니까 또 수비해달라고 하는 것도 또 금리가 있어요. 베란다를 탄광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거 시공 그때까지 안 돼 있어서 탄광 신고 못해서 뒤로 밀렸다. 그래서 입주에 지장이 있다. 생긴 지실 거냐는 거죠. 입주에 지장이 있는 건들이 생겨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시면은 시공 인원을 늘리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다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항상 되게 저희가 억울한 게 뭐냐면 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카페에 올라왔어요. 위에서 그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입주한 사람인데 아랫집인 거죠. 물이 샜어요. 근데 위에 사람 입주를 했어요. 근데 밑에서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입주가 코앞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든 SH 지금 불이 난 거예요. 막 찾아와가지고 입주해서 지금 회사 출근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키 번호 알려달라, 공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 입주한 사람한테 어떤 보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왜 항상 피해는 우리가 지고 SH나 시공사는 왜 그 자기네들 본인들 어려운 부분만 얘기를 하냐는 거죠. 저희들이 입주 다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주민이 나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나 절대 이렇게 못 줘. 나 밖에서 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도 다 얘기하시는 게 아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 저희 인간적으로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지금 그냥 아유 어렵습니다. 작업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 저희도 알아요 말 안 듣는 거. 근데 그럼 저희가 우리가 아유 그래서 안 되셨어요? 아유 뭐 어떡해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든 회의가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아유 힘드네요. 변명하기에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이면 다 나가신다면서요. 8월달에 지금 저희 입주한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고 그죠? 2달째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중대한 하자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 제도 밑에 개선이 안 되면은 단독자들한테 문제를 했어요. 현장에서 작업자 잡아갔어요. 이게 안 되실 거예요. 아까 카페는 갔는데 한 달 전에 갔는데 점검했는데 하자 점검하고 갔는데 베이스 검증 하고 왔는데 아예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지금 그러니까 입주한 그러면서 그거를 넘기고 갔는지 어쨌는지도 서로 모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게 입주한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일단은 급하니까 입주를 해야 되니까 6월 초에 입주하느라고 뭐 급한 걸 잡아달라 급한 걸 잡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하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달 있으면서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어봐야 단 한 번은 하자 한다고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 집 하자 신청한 건 도대체 어디로 가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달 있어 보니까 물론 또 사람 보니까 새로운 하자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식이 생기냐면 실리콘 쓰고 이런 거는 저희가 사다 집에서 쏘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할 수 있냐? 해볼까? 해보자. 아니면 뜯었다가 하자가 하나 신청하면 하자를 고치고 와서는 2개, 3개로 하자를 늘려요. 안 되겠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자. 고쳐요. 뭘 찾아와. 야 하자를 뭘 고치던지 말던지 하지. 입주했으니까 너는 포기해라도 아니고 찾아온 적이 없는데 무슨 하자를 어떻게 고쳐요?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직발주 부분, 지급자재 부분, 통제가 안 되는 부분. 근데 지금 이제 하자 종류 중에 이제 시공사분이 있고, 근데 거의 마감 부분은 이제 직발주나 지급자재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직접 하시는 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되는 건 이 지급자재 직발주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시공사 부분은 안 되고 있어요. 시공사 부분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공사 부분 안 되는 거 시공사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사가 접수도 리스트도 지금 관리가 되고 안하면서 했다고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기껏어서 하나 하는 게 옆에 2-3개 있는데 꼭 하나 하고 또 나를 또 잡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냐면 이제 여자분 대부분 평일 낮에 오는 가정주부가 있으니까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오시면은 이제 또 살아보면 몰랐던 하자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오셔가지고 태도도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한 게 강압적으로 이거 이상 온데서 다른 집에 그렇지 않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뭘 모르면서 그랬다고 화를 내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혼자 앉아있다가 하자 보수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은 못 싸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저도 인감을 시키고 전화로는 뭐라고 할지언정 눈앞에 있으면 못 싸운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은 결국엔 알았어요 이러고 겁먹어서 다시 가요.
그러면 저녁에 예를 들면 남편이 오면 얘기하죠. 그래? 그럼 남편이 다시 찾아가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 보면 다시 와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설명하고 그럼 일을 2번 하잖아요. 지금 벌써 그것만 줄여도 다른 집 한두 번 하고 다 알겠어요. 태도만 고쳐도 쉽게 먹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지. 정말. 차라리 진짜로 딱 AS에서 완료됐으면은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이라도 며칠 이렇게 골라서 가서 직접 문을 한번 봐보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처리해 되시는 잔무가 많을 거라고 저희도 충분히 예상을 해요. 근데 진짜로 안에 계신 차장님이나 부장님이라도 잠깐 시간 나실 때 한두 번이라도 가서 이 셀렉트 해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사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일반 작업자들이 그 위에 관리자들 문을 확인을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오케이 완료 처리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이라도 가끔씩이라도 가서 점검 직접 눈을 됐구나 안 됐구나 확인해 보시면 작업자들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사다건은 굳이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정부 해결 조건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됐고 신고할 처리를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할 말도 없는데 저희도 지금 전화 좀 전에 이제 가보지도 않나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제가 들어오면 이제 책임자 부장대로 직접 해야 되니까 가거든요. 봤어요. 부장님. 보시기는 해요. 보시기는 하시더라고요. 평일 낮에. 만족하세요? 아니 근데 부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그건 수익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봤을 때 접수하는 사람하고 안 되잖아요. 그 부장님한테 가서 보여줘요. 이거 해줘야 그러니까 된다.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 업체에 경험이 다 쌓여있잖아요. 시공사 관련된 분들을 잡아가야 일이 된다. 담당자를 잡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청업체 담당자가 100번 과장이라는 분이 왔다 가도 딴 사람이 와서는 내가 아직 딴 사람 와야겠네. 왔다 갔다만 해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 해서 하다가 또 발생되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인원이 적어서 나오는 거니까 인원들이 있어요. 작업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신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돼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입주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입주되기 전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가분야 인원들 한 명씩 최소한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스케줄이 되는 건데 그 스케줄대로 왔는데 보면은 저번 주에 왔대요. 근데 왜 우주가 안 됐냐? 하루치 분량이 너무 넘쳐서 그냥 그러면 또 안 하지. 안 한다. 근데 왔다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무슨 저기서 하자 무슨 게? 점검하러 온 거예요. 하청업체.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현실적인 안을 갖다 갖고 있어. 저희는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지금 이렇게 안 하려면 다음 주에는 민원폭탄 서울시에다 다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모 방식은 이제 그거가 1차고 2차는 전면적으로 입주 종료에 가까워서 현실적으로 네, 이것도 결국엔 비용 문제 같아요. 저는 아직 입주도 안 했고 사실 저희 집 하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ASN 한 번도 그거 못 왜 그런지 가봤고요. 아세요? 입주 미정인 사람은 뒤로 밀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 사전 점검 이후로 저희 집 하자를 제가 들고 AS 센터를 가서 요청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네, 일단 저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그 AS 센터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지금 몰라요. 잘. 저도 이제 곧 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입주준비위원회 박상현 회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시공사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직발주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비용 처리가 끝난 건가요? 결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자를 이제 불러갖고 오면 사실 그분들은 그냥 자기 일 업무 하면서 시간을 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지 어쨌든 자기들이 돈을 따로 하자 보수에 대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그렇게 못 받은 돈이 있어서 그걸 받으려면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다. 그냥 자꾸 전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와서 해라. 네가 한 거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그러니 오는 시간도 한정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와서 작업을 해도 작업의 질이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 왜냐면 하긴 한 거니까. 아니 전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하자 하고 안 했어요. 점검을 하는데 하다가 좀 아니니까 내가 뭘 했는지 머릿속에 다 있는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어디 칠해? 뭐 이러더라고요. 예? 뭐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페인트 어디 칠해? 막 치우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 아직 입주 안 했는데요. 그랬어요. 아우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하고 막 그 레벨로 가신다고요. 왜 입주도 안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페인트가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네. 내가 해놓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나도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갑자기 살면서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그 입주하기 전부터 맞아 잘못을 잡고 또 들어와서 하자가 많아. 구배도 안 맞고 물도 안 빠진대. 근데 변기 두 개 다 이거는 녹물이 막 묻어 있고 어제 청소했는데 다 안 지워져 있고 옷 이런 걸 버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예 뭐가 이렇게 뭐가 껴있듯이 변기 물레다가 SH에서 하고 시공사하고 자꾸 이제 뭐 뒤로 미룰 상황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수긍하고 아시는 부분인데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미루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뭐 솔직히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솔직히 불가항력인 저희 입장에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불가항력인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제 뜻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솔직히 정확하게 못 드리고 제가 최선 다하는 뿐이지 제가 회피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희 제 입장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민제품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싫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왜 그걸 맨날 적겠냐면 안 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솔직히 마음먹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뭐 시공사든 SH든 또 어떻게든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신 분들 우리가 인민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고생하시는 거 아니고. 지급자재도 지금 뭐 선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급자재가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가구 신발장하고 드레스장을 사람이 지금 선주를 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아니, 선주하시는 거는 선주하시는 건데. 네, 사람이 지금 선주하고 있는데 주방가구. 자재가 안 들어오잖아요. 복합 공정이다 보니까 문짝이나 몸통 그다음에 상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하면 좀 몰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아니 뭐라도 너무 늦게 와요. 그런 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사람은 지금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그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또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창호 같은 경우는 뭐 터닝도가 주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창호라든가 이게 좀 분리가 좀 폭풍력이 있어요. 같은 창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친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분이 기본적으로 한 사람 나와서 추가적인 한 사람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한 사람 일거리에 모이면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조금 일주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그런 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얘기하면 진짜 얘기가 안 돼요.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몇 동 말씀하시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입주 네. 있고요. 말씀하신 말고 굉장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저희 처음에 하고 초점이 오는데요. 저희 사전 점검부터 자구방 후에 문틀이 깨져 있다는 거 얘기했는데 그때는 SH, 이때는 저기 대우조선 하더니 결국은 SH래요. 근데 입주하고도 안 돼 있어서 토요일 날 해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됐어요? 몇동 있다고요? 처음에서 하던 천사부터 수트를 받으신 예정이신가요? 그리고 입주하고 난 뒤에 보니까 베란다 2배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져요.
뭐 몇 동 몇 호라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뭐 이제 그 우선적으로 이제 처리는 해주시겠지만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 하자 처리해달라고 저희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상여행 남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접수를 하다 보면 좀 빼먹을 수도 있고 다른 일꾼들이 다 했다고 하지만은 저희들도 막 저희 뭐겠죠?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확실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6월 초에 그 싱크대 상판 장 여드름 난 거 그거 갈아달라고 했더니 자재가 없다고 기다려달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자재를 예를 들면 왜 안 되느냐? 한 10개쯤 모여야 된다. 10개 뭐 문제까지 모이냐는 거죠. 왜 안 나오면 어쩔 건지 10개 안 되면. 저희 집도 가끔 우리 입주하면서 방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그 활동자국 같은 거 교체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그러면 이주면 얼마나 모이면 그러니까 모여서 일단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모인다. 근데 모이는데 그 장이 평형별로 뭐 다 다르다면서요 이게. 언제 10개나 뭐 몇 개씩 모여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AS 파트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왜 AS 파트가 비싸냐? 양산품이 아니에요. 따로 만들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양산에 중에서 만들겠다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요 하자고수 얘기는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좀 마지막으로 돌려야 되고 잠깐 정지를 하고요. 요 신규 한번 나머지 얘기하고 계속 요 하자고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1, 2번 같은 경우는 저 뭐 택시친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신규 한 건 이제 3번에 보면 그 단지 내 가로등 보면 사각지대에 대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사장님께서 그때 이제 가로등도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가로등 보면 이제 LED라서 굉장히 밝습니다. 밝고 근데 LED가 이제 꽂히는 부분과 또 이제 안 꽂히는 부분 여기 음영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입주민들이 걸어가면 그 가로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은데 이쪽 어두운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숲 속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로등이 이제 2개가 서 있으면 이 가로등이 비추는 영역이 뭐 이렇게 거의 겹치거나 거의 인접하지 않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준비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로등은 네. 통상적으로 통로 이쪽으로 이제 우선을 배치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밖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하셨던 분이 저기 잔디 있는 데는 왜 보안등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밖에서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보안등은 이제 여기는 이제 간지내는 이제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로 바꾼 데가 가로등이고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이 보안등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통행로 사람이 단지 내에서 걸어다니는 그 통행로를 찾아보고 배치를 좀 하다 보면은 가장 그 신경이 쓰이는 게 세대의 그 영향을 지금 그렇죠.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여러 면을 고려해서 문제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느낀 거를 설계가 있었는데 내가 이쪽 이제 조명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한번 단지 전체에다가 시뮬레이션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7개를 추가를 좀 시켰어요. 아마 이게 말하고 14단 1에서 15개 단지 중에서 보안등에서 추가한 사람들이 여기 저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지금 저는 이제 괜찮다고 하고 밤에도 봤는데 이게 보면은 통행로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거의 카바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통행로 라인 보면은 이제 불빛 근데 이제 통행로가 이렇게 약간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이게 또 통행로가 너무 또 밝거든요. 이게 주변에서 보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배치를 좀 하다. 지금 근데 이거는 정확히 봐서는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음침한 곳이 없거나 아니면 좀 그냥 다니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 그 정도 아직 보안등을 몇 미터 그런 기준은 선생적으로 지금 있어요. 이제 배치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여기 15년 있었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어느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 키 작은 거. 일단은 예.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거 설계는 이게 지금 LED 지금 45W로 돼 있었어요. 네, 이거를 LED 45W 그냥 4m로 돼 있는데 여기를 LED 지금 80W 지금 5m로 지금 높였어요 제가. 근데 여기 고민한 게 다른 데는 아마 거의 다 4m로 돼 있을 거예요. 4m로 할 건가 지금 말 건가. 왜냐면은 다른 단지하고 차이가 나니까 저희 단지 가로등이 1m 정도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LED 이제 짓보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4m로 할까 5m로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 5m로 저기 앞에 지금 놀이터 주변에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세워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밤에 보니까 4m보다는 5m가 좀 전체적으로 좀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우려를 했던 게 1층이나 2층 이게 한 5m다 보니까 한 2층까지는 지금 영향이 다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 LED다 보니까 지금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요. 네, 맨날 그렇죠 지금 등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이왕 가는도 5m를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5m로 하고 용량도 우리가 45에서 80W까지 높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는 좀 사실 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쪽에서 지금 뭐 저희가 뭐 전체가 뭐 다 잘못됐다 이런 걸 문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도 지금 대표님 지금 보여주신 건 어디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 아파트인데 그 약간 이제 무용 높이에 낮은 등을 이제 지금 센터. 이거는 저기 이제 공원능이 통로 공원능 개념이에요. 지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어디가 하게 되면 지금 어디가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층만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있어서 근데 아마 이 주변에 이제 공원이 지금 생기면은 저런 분도 이제 서청로에 지금 생기긴 할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예. 이제 입주민들이 실제로 그 이제 밤에 검토를 해보고요. 조금 이제 사진에만 봐도 가로등이 한 개 모자른 게 있어요. 저희 담당자분들 오셔서 말씀해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쪽이 지금 주출입구 들어와서 이게 이제 1501동 자연현안 쪽이고 1513동 쪽인데 보시면 여기 가로등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쪽 주출입구는 저희 쪽 들어오면서 왼쪽에 이거 하나만 있고 이쪽 라인을 비었어요. 아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 일단 식이에요. 야간에 그 작업하시는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SH 쪽인가 그쪽에서 오셨다고 전에 한번 나오셔서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모자르다고 인정을 하시고 더 나야겠다고 말씀하셔서 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했어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하셔서 여기서도 이제 보안등을 또 추가로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기 땅을 다 파이고 선로들이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또 추가하면서 한 상황인데 상당히 보안등을 추가하려면 좀 나가는 입장이에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약간 저희들이 입주민이 문제 삼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드릴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면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 이렇게 입장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보안등은 통로 개념이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지금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사전 점검 전부터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가로등에 지금 보시면은 약간 누른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지금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도 이 사전 점검 때라고 하면 사전 점검이 4월 11일부터 12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5월 10일부터 12일. 이게 중공이 지금 5월 20일, 지금 4월 29일인데 제가
오늘 지금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는 상태도 이렇게 진행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보시면은 지금 누가 차를 두 군데를 지금 딱 들이받아놨어요. 그거를 이게 지금 저희 동 앞이라 가지고 여기 하나 있고, 네. 예? 여기가 지금 저기 제가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지금 찍어놨어요. 박아놨어요.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한번 뭐 일을 이 사람 하시다가 찍어보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은 그냥 저한테 와서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네. 굳이 여기서 안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다른 담당님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다른 쪽에 올라 있는 거 대신만 했었고 네. 저희 동네 다른 분이 이제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아침 또 담당자분이 한 30분 나오셔서 제가 그때 뵌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전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이러시면서 차를 박아서 이랬다고 제가 이거를 하시면서 중공할 때 내가 다 돌아봤어요. 그러면 좋다. 그렇다고 네. 치면은 얘가 지금 장마가 시작하고 또 문제가 밑에 바닥을 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울어진 상태에 충분히 비가 계속 와서 땅이 질어지면 얘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아 우리가 이런 게 아니니까 뭐 그냥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기를 한 이유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네. 시동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지시를 했어요. 그거 했던 거네. 오늘 따지지 말고 저런 거 우리가 좀 신경하면은 제가 빼면서 지금 세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는 긴급히 세워주셔야 될 게 넘어가는 순간 200km를 쳐버려요. 잘 넘어갑니다. 밑에가 이게요 커서 괜찮으세요. 지금 요번 주에 내가 지금 너무 자신하시지 말고 그래도 어쨌든 아니, 근데 저희 일이 제가 아니더라도 아니까 제가 아니까 그리고 제가 기울인 포를 이렇게 살짝 박아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바로 지금 조치를 취할게요. 이 사항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 누가 박았든 말든 옛날에 상관없이 일단 보기에 이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바로 해드리는데 이런 것을 깎여 올리고 이런 거 해놓으세요. 나도. 저도 오늘 내가 몇 차례 사진을 말씀을 지금 많이 찍었는데 이유가 오늘 사실은 내가 이거 지금 찍은 이유가 따지려고 찍어 왔어요. 아니 이거는 무슨 입주자 전부했다는 내가 보기에는 다 없었는데 네. 지금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좀 제가 저기 다시 감독을 했으니까 저한테 좀 말씀하시면 제가 아마 빠르면 한 지금 내일모레 지금 늦어도 지금 이번 주 안에 지금 내가 그냥 올라와서 내가 지금 같이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안경 쓰신 좀 500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내가 조치를 지금 할 거고 지하 네네. 500원은 지금 서머라인인가? 거기에 네. 주차 구간에서 지금 입구까지 오는데 네. 못 떨어지더라고. 낮에 갔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좀 이따 끝나고 나는 직접 가볼 거예요. 네네. 일단 그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부분에 네. 하나씩 추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충분히 알아서 지금 조치를 좀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일단 가로병 이거 일단 하게 하고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저희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뭐 관계라든가 뭐 담당이나 이런 거 사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SH 담당자분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뭐 이걸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이제 누가 차로 직접 가보던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가보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받기는 박았겠지만 예, 알았어요. 뭐 차로 박았다고 해서 뭐 한 시속 몇 킬로 이렇게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긁은 걸 텐데 뭐 아니면 주차하다가 쿵 하거나 이렇게 지금.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봤는데. 알겠어. 이양 말하는데. 다 됐고. 이양 말하면 정말. 해주신다고 하니까 패스가 바로지 않는데. 아니, 지금 지인으로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게 지인으로 해가지고 잡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누가 박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제가 지금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 넘어가죠. 그 세대 창호의 내일 덧댄 부분이 15단지에 이제 뭐 여러 세대, 아니 거의 전 세대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또 이제 뭐 모르시는 그 주민분들도 많고 저희 집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루미늄 거 말씀하시는 네네 윗부분에 알루미늄이 이렇게 덧대져 있는데 뭐 간단한 요약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외부 쪽이거든요. 네. 실크가 바깥쪽인데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타입 시공이 된 거고요. 저희가 LG에서 시공을 했는데 관리 알루미늄 가져왔어요. 제가 저도 이제 건설하지만 창문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져왔는 이게 그러면은 저희는 입주민들은 이제 보면 그 14단지인가요? 그 마감을 뭐 이렇게 뭘로 필름으로 해주셨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이제 뭐 불속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 있거든요. 아, 요거는 불속 코팅이고요. 네, 뭐 나와 있거든요. 또 이게 제가 제품사마다 네. 이제 LG 거 썼는데 필상과 LG 하나, 뭐 금강, 네, 네.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제품사마다 조금씩 그 제품 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틀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구성을 이제 보강하는 식으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 외부 창호는 다 요걸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혹하냐 단서가 258이거든요. 네. 이중창에 해당이 되죠. 이중창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바깥쪽은 전체가 다 이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주방창 뭐 이런 창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창은 이제 뭐 대형창. 예, 그냥 대형창. 그 뭐냐 이 반창도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랑 그 대형창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창문 이제 그 반넓이에 따라 가지고 그게 시공이 되고 반넓이가 폭을 말하는 거예요? 폭, 창틀 폭. 요 앞에 폭. 예, 폭하고 이제 창틀가 이런 게 고려해가지고 제품 이제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출시가 됩니다. 제품사에 LG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단지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단지만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손잡이처럼 아 이게 뭐냐 이거 뭐 시공을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심들을 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고 이제 피해창문에서 LG 저희 단지만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가 LG가 되게 비쌉니다. 저희는 어떻게 LG 쓰게 되는지. 아무튼 예. 보고 더 좋은 거라니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리고 다음 넘어가죠. 6번 같은 경우 이제 단지 진입로 이제 불법 주정차 어떤 금지 안내판이나 뭐 이런 CCTV 하다못해 깡통이라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요청 사항으로 지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진입 차선이 한 차선인데 여기 지금 뭐 입주 초기라 뭐 어수선하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뭐 이제 차들이 많이 주정차를 해놔요. 이 교회는 여기 아예 이제 커피 요걸 하면서 커피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토요일 날 저도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이 차 빼라고 여기 주차를 해야 되면 차라리 저 건너편에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좌회전해서 단지로 진입을 하는데 차들이 입구부터 쫙 돼 있으니까 차선을 지나가지 못하고 저 중앙차로 저쪽 넘어서 이쪽 역주행을 해서 진입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구청하고 운전을 다녔는데 제일 심했을 때 나가는 쪽은 2차로고 들어오는 게 1차로면 차선이 좀 3개인데 반대편에는 화보판을 트럭 아저씨가 세워놨고 이쪽엔 불법 주정차가 들어오는 게 한 차선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그거냐? 제가 그래서 구청에 뭐부터 신고해가지고 깍지 몇번 띄었어.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거의 뭐 건물인데 네네. 아직 기부친하게 안 돼갖고 저거 저 경찰서에서 좀 관할 안 지내려고 그러는데 아까 오늘 본 토목상 있잖아요. 네네. 토목상 택지 쪽에 아까 무슨 차냐? 쪽에 강동수 통상이 통상 저희도 입주를 시켜보면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요 단지 내 단지 외에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뭐 이게 근데 그게 협조돼요. 경찰에 연락하면 저희도 제가 그래서 119 아마 수시로 전화해서 했거든요. 왜냐면 안전 문제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다른 분이 들었다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또 어떤 분 관리사무소에 따지셨대요. 내가 여기 차 잠깐 세우는 것도 못 세우게 하냐. 어느 분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융통성 있게 조심히 세워라 이랬다는데 그건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직원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안 되는 건 직원 아니라고. 입장에서는 또 입주민이 세워놓을 수 있고 빠르다 보니까 솔직히 또 관리사무소 지금 몇 개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저희는 들어올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기 때문에 사고 날 거면 물론 저희가 세우면 안 되죠. 근데 신비단지가 네. 일단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이 전화 저희가 입주민들이 걸고요. 뭐 신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조금은 개선이 된 상태예요. 개선이 된 상태인데 이제 네. 저희 관심도 아직 못하고 있고 입주민이 없고 차라리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요 부분이 또 기부 체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무법선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제 여력이 되고 이제 된다면 뭐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요거는 뭐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쪽에다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경비실에 집중 나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7번 샤워부스 지지대 설치에 대한 건데요. 요 지금 저희 집은 좁아갖고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어디죠? 30평대. 네. 84형은 다 84형 이제 안방 욕실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는 지금 이 지지대가 없어서 유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깨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좀 불안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산 좀 맞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요. 그거는 배우 직원분이 와서 직접 문 닫아보시고 심하게 흔들리네요라고 인정하고 가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샤워부스 담당자가 나오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분 뭐 안 나오시고 계속 미루고 계신다고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 들은 거 같거든요. 원래 저렇게 덜렁덜렁 되게 불안하게 흔들거려요. 저기 이제 8사번 1사가 이렇게 길에 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도 대기도 쉽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에 여기 아파트 딱 저희 올라가는 사람도 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라는 게 요즘에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근데 내부야 그렇다 치고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공사하다 뭐 이런 거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딱 딱 봤는데 이게 이렇게 버튼이 누르는 게 이렇게 자 그거 보고요. 그러니까 바깥 이게 들어오지 왔다 갔다 아니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게 그냥 아예 그냥 무전기로 왼쪽 버튼이 비싸고 엘리베이터 버튼이 비싸고 몇 동인지 보통 몇 도라이에요? 몇 차이 몇 도라이인데? 1400m. 아니 라인 몇 층?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몇 층이냐? 14층 버튼이 아 여기 방박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14층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저가 80대 구령에 살고 있는데 문을 밖에 열 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보완을 할 수 있는 건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지금 14층을 위아래 버튼이가 지금 위아래 버튼이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항상 저게 샤워부스가 그러다 보니까 끼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네,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거기서 입주할 때 14층이요? 네.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해볼게요. 얘들 하자고 그거 맞아 하자 이런 거 하자고 설명 우리가 저희는 수 있으니까 3동 1에서 3호 1층도 그렇다고. 3동 1에서 3호 라인. 1층이요? 네. 아주 하는 건 자신 있으면 하고 제가 확인해볼게요.
비용 문제인데 검토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나는 것보다 사고가 잠금 모든 게 다 비용. 아 이거 오른쪽 샤워부스 없애버려 생각하면 못할 수 있다니까. 학사하고는 일산 쪽이 멀어가지고 저선이 짧지도 않아요. 되게 멀어가지고 대기로 쉽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누가 제작이라고 해서 사실 아버지 비디오에 이건 내일 낮에 아침에 바로 지금 어제 차 불법으로 해놓은 거, 차 막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아예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리 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해서 그 종이 붙이고, 그러니까 저 안 돼가지고 관리소장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방송을 해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관리소장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관리소에 있어요. 그 아까도 그렇고 외부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에 예를 들어 1501동이니까 관리사무소 바로 아저씨들이 앉아있으면 보이는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라인에서 필로스로 차가 들어서 제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봤더니 심지어 플로트를 긁어먹고 갔더라고요. 나갈 때를 차가. 근데 아저씨들이 그걸 보시면서도 그러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차를 그때 안 썼을까요? 설마 아니요, 아저씨들이 항상 거기 저는 주출입구에 경기실에 아저씨들이 항상 한 분 이상이 계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참 미안한 말이지만 쉽게 돈 버시는 게 일을 하시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몇 번 없습니다. 진짜 너무 심해요. 그냥 안에 에어컨 시원하게 트시고 어느 분이 가서 단속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이러셨다고 그러는 어떤 분이. 근데 심지어 저희 동이 바로 아픈데도 그거 관리 못하실 정도면은 뭐 단지 안 해도 뭐 당연히 안 못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분 무죄도 됐었고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 말씀 이렇게 회의하고 봐서는 며칠 있어보면 며칠 동안 또 아저씨들이 열심히 다니고 보여요. 또 내려오면 또 제자리고. 관리소장님이랑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하고 그거 하여튼 샤워부스 지지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아까 이제 얘기를 미처 못한 요 이제 하자에 대한 문제 요거 그러면 좀 어떻게든 정말 이제 말이라도 어떤 좀 대안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저희가 계속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한 주 넘어가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 뭐 입주 지정 기간 이제 3주가 안 남았죠. 입주 지정 기간 끝날 거고 그럼 뭐 입주 지정 기간 후에도 뭐 하자 보수는 계속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엔 이제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공사적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사적 지침받기로 원래 이제 저희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끝나고 다시 철수해요. 철수하고 이제 한강 파라철이 보통 계약서를 하면 뽑아가지고 한 200만 원 됐거든요. 저희 그 담당인은 도와서 하시라고 같이 이제 사장랑 같이 이제 재단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공사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입주 계약 끝나고 남아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길면 진짜 1년까지라도 최단 3명 남아가지고 관리를 해라. 최대한 이제 안 되는 부분은 진짜 뭐 어렵게 해야 되겠지만 같은 부분 최대한 하자. 지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가 있는데 답변 자료를 내용 정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뭐 확인하는데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뭐 이제 가다가 혹시 한 상황 아니고요. 일단 무료로 최대한 저희가 같이 하고 많이 있는 그러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뭐 비용에 대한 이제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하자보수 뭐 예를 들어 직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능률 없이 그렇게 그냥 해주면 해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종용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개선되는 부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냥 계속 지금처럼 좀 빨리 와서 해라. 뭐 너희들이 한 번이 좀 깔끔하게 해라. 그래서 전화하고 이런 해결가 계속 없냐는데 단가가 얼마인지를 좀 내주세요. 그래서 단가만큼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 개인 돈으로 붙이면 현금 줄까요? 현금 안 줄 것 같은데? 현금 주겠어요? 아 맨날 뭐 비용 문제하는데 다 당장 현금 얼마 뭐 10만원 이건 비전을 때도 좋잖아요. 우리는 좋죠. 근데 아니 여기 있는 거 좀 주잖아요. 저희가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안 해줄 것 같은데 들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거는 안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AS 센터 거의 그냥 다 체포해야 된다. 진짜 잡은 거. 저희 회사도 이제 저희 회사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동네에 고소를 나가서 좀 편의에서 이제 해주시는 체란 얘기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까 창업 분담이 나왔는데 현장에서도 계속 심각한 문제가 제가 바로 본사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담당 상무님도 위에 또 본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없어지면 낮아 버리는 거죠. 제가 어떡하냐. 본부장을 잘 말씀드려 보겠다. 이렇게 나한테 말 잘했거든요. 그게 저희 본사로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또 안 되면 절대 못 거든요. 근데 알아요. 지금 부장님이나 윗분들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그거 여기 계신 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의 동정은 가지만 이해하면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빠도 돈 진짜 몇 억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그 언제까지 그 얘기만 듣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잖아요. 어떻게 진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 다들 저도 일을 하다가 말고 나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되시면 진짜 뭔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못 주면 다른 걸 줘야 되는데 둘 다 못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돈도 못 준다. 하자고 제대로 하니까 하자도 제대로 못 한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돈보다도 일단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뭐 그렇게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원하는 게 제가 하자치를 해주는 게 원하는 거. 차라리 진짜로 뭐 물론 답을 원하진 않지만 던지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지금 여기 두 분 앉아 계시는 거 다 불편할 거예요. 매주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좀 더 다른 방법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라도 좀 알려주시든가 저희한테 안 되니까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주시든가.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규정 인원 갖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시면은 언제 누가 무슨 작업이 가능하다는 좀 그런 게 스케줄 프로그램인지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들한테는 자꾸 대안을 안 주시면서 기다리고 참고 있어라는 거밖에 안 되니까.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그 AS 센터 넷플 이렇게 파이코드를 걸어가지고 금융 뭐잘 문제가 오가가는 거다. 그거에도 소문이 같아요. 지난주에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저희 주말마다 이제 오늘 뭐 마루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다음 주에 나오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물으러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걸 응대하는 것도 이제 피곤하실 테고 그렇게라도 방안을 해주시면 제품이 언제 어떻게 시공이 될 건지에 대한 스케줄도 마냥 기다리라고만 항상 얘기받으니까 되게 그러니까 신경을 늘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조금 뭐 일주일 며칠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일주일 안에 뭐 2주일 안에 그런 어떤 지금 3주째 기다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일정도 저희가 이제 가나 거기다 같이 연락해볼게요. 물론 이제 그 날짜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특히나 무채로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날짜를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저희가 알고 있는 스케줄 정도는 업체하고 협의된 스케줄 정도 제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가능할게요. 대충 맞춰주셔야 근데 정확히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번 토요일에 갔을 때 보면 안 나온 작업자 리스트를 저조차 그만큼 안 있더라고요. 그거를 SH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나온 작업자가 뭐 이렇게 잔뜩 그 포스트에서 붙어있던데 뭐 안 나온 작업자를 그렇게 안 달아주시면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안 나온다. 접수차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 날 누구 안 나왔는지 접수차 안내 하시는 분이 이만큼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으시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안 나왔던 뭔가 작업자 전화번호하고 저기를 빼곡하게 여기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한 예를 들면 그냥 제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작업자들.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재 부분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사람이고 저기 계신 분도 인테리어를 할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쪽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그 냉장고 가벽 있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다 뜯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그 뜯어버릴 때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SH 직발주 같은 경우는 그 자재가 직발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자재를 그걸 다 버려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인테리어에서 뜯어버리는 사람 그 앞에 문짝만이라도 재활용하면 SH도 비용 절약하고 그죠? 우리 입장 사람들도 참 괜찮은 비용 그 폐자재 없애버리는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뒤늦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한 거지만 아직도 입주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공사할 사람들도 많을 건데 차라리 그런 폐자재 그 버릴 사람들 어떻게 뭐 공지를 하든 해서 그것만 재활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분들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그 하자 깨끗하게 먼저 처리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뭔가 좀 더 주시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거 진짜 한 깨끗한 거거든요. 저기 저 재은 씨 같은 경우도 뜯어버린대요. 그럼 그 자재들을 다 버려요 문자. 네. 가구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팔만 아닌데 굉장히 생각에는 다른데 갖고 와도 반 이상 못 써먹어요. 왜요? 일단은 일단 기준자리가 들어오지만 좀 각자 갖고 와가지고 세대마다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깎아낸 입주자가 보기엔 이게 그냥 멀쩡한 게 한 판에 들어왔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고 깎아내 문짝이 안 맞으면 그런 게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게 인간적으로 맞는 수도 얘기가 있고 아니에요. 나한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써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거는 철거고 뭐 설치는 설치니까 그리고 아까 단순히 하자가 거기에만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난번에 그건 아니니까. 이제 그 지하 2층에 내려갔다가 그 싱크대 그 담당하는 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짝 같은 경우에 벽면에 있는 뜯어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수도 있지만 문짝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라서 물론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좀 아쉬운 생각에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공사 분이든 직발주 부분이든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작업자들이 좀 통제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입주민들이 정말 무슨 비상대책반을 꾸며라 뭐 어떻게 막 그렇게 막 제안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뭐 이 구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말씀하신 작업자들이 언제 출석을 해야 되고 언제 작업 일정이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급자재며 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셨어요. 이렇게 막 달력으로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무슨 작업을 할 것이고 주방 가구 부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지만 일단은 그렇게라도 주시니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속더라도 어쨌든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입주민들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 테니 너희들이 체념을 하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주겠다.
하지만 분명히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뭐 다른 아파트, 다른 단지들 뭐 사례를 봐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던 방식만 계속 고수하시면 사실 입주민들은 뭐 정말 이거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 안 듣는 작업자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 이름이랑 연락처 다 공개해 주세요. 입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라도 정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입주민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리스트 그냥 다 공개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사실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셔도 할 말은 없는데 답을 찾기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저희들도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집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부모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도 해도가 크니까 뭐 단위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만만치 붙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겠죠. 그냥 붙지 안 되지만 저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공사는 시공사고 일단 SH 쪽에서는 일단은 좀 답을 좀 솔직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지금 SH나 시공사나 그죠?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개호조선 보고서 여기 아파트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SH 쪽 한 건데 지금 너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답을 주실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없는 범위도 있겠죠. 근데 너무 좀 회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입주했는데 뭐 밑에 잘못됐어. 근데 가가지고 무조건 당신네들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할 때 와라. 와서 문 열어달라.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SH든 시공사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SH나 시공사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그죠? 그거는 그렇게 당연히 열어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건 당연하면서 왜 저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권리를 그쪽에서는 안 들어주시는지 솔직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건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동 502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급하다 보니까 이해자한테 저희가 전화 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집에 오는 입주를 합니다. 월급은 월급이잖아요. 입주하는데 위에 집 저희가 하자고 드려야 되는데 주인이 맞벌이 계속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이타진 들어오니까 저희가 전화 드렸던 거지. 저희가 지금까지 전화해서 와서 문 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근데 역으로 많이 바꿔놓고서 얘기를 해보자고. 나 문 열어주겠다. 문 열어주겠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 열어주겠다. 당신들이 나한테 뭘 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알아서 해. 최악으로 갈 때 말이야. 그게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손해배상 청구해라. 왜 내가 내일까지 안 해가면서 왜 당신네들이 사정인데 왜 일단 당신네들 말만 들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그죠? 맞는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들을 요구를 현재 못하고 있어요. 그죠?
SH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SH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당연히 SH에서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왜 맨날 핑계대고 왜 어려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입주자 입장에서 나 못 가요, 그때. 나 일해야 돼요. 죄송한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아니,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매번 회의할 때마다. 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SH나 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들한테.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왜 이해를 안 해주시냐는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근데 두 분은 결정권이 없다고 쳐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근본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가 뭐 잘못하면 SH나 시공사 쪽에서 법으로 걸 거예요. 우리 입주 못하면은 당신한테 입주 못했으니까 연차금 내라 그럴 거예요. 근데 SH나 시공사 쪽이 잘못한 거는 왜 우리가 그걸 하면은 어렵습니다. 결정이 안 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냈지 당신들 일이라도 돈 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럼 검토를 다음 주도 안 해주실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 그 다음 스케줄 짜가지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와가지고 뭐 스케줄 끝나자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그 집에다가 다들 그 카페 관련 사람들이 문 열어주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그럼 밑에 층 공사 못할 거죠. 그럼 입주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럼 연착은 물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바라시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가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는 항상 논리는 나중 얘기고 감정적으로 먼저 일을 처리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하자 보수 얘기 잘 안 했어요, 저희 집은. 왜 인테리어 그냥 했고요. 안 이루어지니까. 잔담을 한 건 집에 많아요. 근데 안 해요. 그냥, 나 열받아서. 나 명단축시킬까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발 좀, 예? 답답합니다, 진짜. 정전인데 주장이 맛있죠? 수도꼭지 어떻게 해요? 뛰어요? 네? 수도꼭지 샤워를 주시던가 수도꼭지를 뛰던가 장전이에요. 전 짜증나. 아니 저 세탁기 옆에 지금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수도를 전혀 못 쓰게 돼 있어요. 부장님이 아세요. 근데 전 장전이라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집이면 어떻게 진짜 바꿔버리는데 못하잖아요. 저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수도꼭지가 세탁기를 지금 쳐야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집주인 저기 집주인님 이것 좀 봐주세요.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세탁기 최대한을 늘렸는데 세탁기를 최대한 놨고요. 수도꼭지 이렇게 있어요. 샤워를 주시는 줄 알았더니 안 주신대요. 네? 샤워를 주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집이 아니라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수도꼭지 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59 B2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아무도 없대요. 스프레이거만 담아도 해결이 될 거예요. 아니 스프레이거만 없어요. 그런데 또 이걸 쓰면 물이 고여 있어요. 맨날 소리를 들리고. 그러면 요거 다음 주에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저희가 마냥 지금 이거 갖고 뭐 순서하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일단 뭐 다음 주도 그냥 똑같은 대안을 스케줄표를 작성을 해주실 거예요. 스케줄표랑 그 해당 업체 뭐 담당자의 이름이랑 연락처까지 다 공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거 예 작성되는 대로 뭐 어디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갈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 보트로 뭐 작업자 중지하시다는 거는 스케이트가 나오면 필요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자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거보다 궁금한 게 환자 보수 기준이요. 단지별로 1단지부터 하는 거야? 아니면 13단지부터 하는 거야? 기준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통된 하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아니면 뭐 스포라는 게 있었을 때 그게 이제 1단지부터 차례대로 달아지는지 아니면 13단지부터 거꾸로 돌아가는지 단지하고 별개예요. 그 단지 자체가 이거잖아요. 일단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단지가 아니라 동가 있어요. 동이요. 1동부터 13동부터. 그거는 건데 기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뭐 스케줄 표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게. 근데 보통 이동부터 많이 하죠. 이동으로 하는 소리 이런 넘어가죠. 뭐 거꾸로 뭐 식가부터 넘어가죠. 뭐 그게 긴박한 안 나는 순서대로 넘어가죠.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자꾸 하자보수 처리를 하면 굉장히 원칙적으로 저희 공사 시스템이 AS센터 접수를 받으면 그 담당자한테 이게 넘어오면 네. 이제 내용 확인하고 보수서를 날려요. 그러면 그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입주자 서명을 받아야 돼요. 네. 거기 서명이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서명을 해주셔야지 원칙적으로 처리가 돼요. 아니면 같은 일일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할 때 그거를 확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안내하셔서 입주를 하신 세대 같은 경우는 안 한 세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사진을 하든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인 해주셔야 돼요.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근데 사인이 가져가는 게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번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그 양식이 있어요? 사인 받는 저희가 보수 확인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입주자 한 명하고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한 번도 가지고 디밀지를 않을까요? 아니 원래 밖에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작업차들이 그걸 생전 보여준 적이 없고요. 그걸 안 가져오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당일 처리가 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하죠. 아니 사인 받으라고요. 저는 사인 해드렸어요. 원래는 원칙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좋죠. 그렇게 있으면. 저번에 한번 그죠? 또 보셨으니까 한 가지만 그 피난사다리 지금 그 점검이랑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때 말씀드린 게 좀 개선이 됐나요? 개선이요? 안 됐어요? 어떤 개선? 이제 그 업체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집집마다 세대마다 방문을 한다고 이제 들었는데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모든 파들이랑 안내문이나 저걸 스티커를 붙여놓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안 받으신 분은 밖에다 종이만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도 같이 놀았는데 저희는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하고 위아래 세대가 다 돼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안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 안내문 피난사들이 그 안내문 붙이고요. 넘어가고 제가 향후에 그 업체 전화번호나 그런 번호를 관리소 통해서 아니면 카페 통해서 고지를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여기 뭐 직원들 계속 있으니까요. 가서 올라가서 뭐 처리하고 그렇게 이제 그 네트워크는 만들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기간은 화요일날 끝나기로 했는데 11일까지요. 네,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입주하신 분들 하루부터 이렇게 저희는 교육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랑 이제 요청 드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가 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시죠? 하지만 이건 좀 여기 지금 말하고 이해하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설계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부대요. 오고 이용 사이 이용 신부대가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 문 열면 이쪽 문 열려고 이걸 이 문을 열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기억자리 벗겨 코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 지나갈 때는 이렇게 쑥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문을 열면 이쪽 문을 못 열게 돼 있어. 근데 서로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이 문을 열면 이렇게 그렇죠. 원래 이렇게 오각장으로. 커야 돼요. 근데 이 안에는 손을 못 넣으니까 거기다가는 뭘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띄워져지도 않고 장만 요만큼밖에 못 써요. 근데 여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도 그러고 여기 밑에 아래도 이쪽에도 그러고 태국으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답답한 있으니 천정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천정이 낮은 맞아요. 제가 다음에 또 올 수 없을지 몰라서 오늘 그냥 아쉽다 하고 있어요. 건데 그게 참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삐딱 하고 됐어요. 싱크대부터가 싱크대 진짜 진짜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안 보여. 다른 데는 대부분 일자인데 90, 11도 이제 오고 이왕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공간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두만 그 타임만 하죠. 직발주 자체는 언제 나오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넣겠으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스케줄표를 받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것까지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스프레이건 주시는 거죠? 이게 은근 이게 건의가 네,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아예 한 명을 배치시켜야 아니 샵을 샵이면 필요가 이쪽에 이렇게 맞대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 스타일이 발판이가 사실 여기 매장이 하나는 시간 하나에 어떤 친구들은 막혀 있는 하나는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차 여기다 넣어야 돼요. 제 시간 중에 이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들어올 수 있으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근데 전에는 이쪽에서 자꾸 들어가면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치일에는 쓰라 이런 식으로 기본이 말하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후 8시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박에서 놓고 계셔가지고 너무 위험해. 우리 아이들이랑 이게 요즘에 짱을 많이 저희가 그리고 너무 위험해. 테이블로 치우시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쉽게 말해서 제가 웃겼던 게 하나는 얘기 안 했어요. 점심을 자기 앉아서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밖에 나오면 드세요. 내 자체가 지금 그게 제가 좁다 보니까 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웨이터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일단 다 가봤는데 저희 주민도 아니고 가게 되면 진짜 술을 드시는데 막 그냥 위험하게 하고 나니까 저는 못 써요. 사사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 안 치우면 언제가 이렇게 깨를 안 하고요.